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KNN 알고리즘을 이제 알았고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측면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인데 얘가 이제 30차원이니까 열이 30개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편의를 위해서 요 as frame이라고 하는 그 API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아이리스에서도 이거 쓰지 그랬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리스 이게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뭐 어떤 건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그냥 이게 예시 데이터 셋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요렇게 인제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이게 인제 사실은 뭐 이거를 의존할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보시면 인제 이 31개의 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그 타겟 값이 합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는 30차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제 타겟 값을 이제 합쳐서 31개 이제 열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만드실 때는 지금처럼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타겟 값을 이제 합쳐 놓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분석에 이제 편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규모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하시죠? 다음 셀과 이제 조인해 갖고 이제 합쳐 놓으면 이제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인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데이터와 뭐 타겟 이런 거 이제 다 관찰을 이제 한 상태니까 이거는 뭐 아주 번잡스럽게 이렇게 많이 인제 할 필요는 없고 요 정도로 인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짜고짜 우리가 의사가 되어 볼까요? 그죠? 그러면 인제 그 종양을 이제 종양 모형이죠. 캔서 인제 모델인데 이제 종양을 이제 하는 이제 모델이고 neighbors 1은 별로 좋은 값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뭐 3이나 뭐 5 같은 이제 값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뭐 2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동점이 났을 때 그냥 이 동점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뭐 3이나 이제 5 같은 이제 홀수로 하면 물론 홀수로 이제 하면은 이제 동점이 나는 이제 상황을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좋고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인제 그 마우스 오버 이렇게 해 보시면 문서에서 인제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문서 인제 보시면 neighbors 인제 기본값이 인제 5 입니다. 이 5 라고 하는 인제 기본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제 가급적 이제 동점이 안 나게 홀수 값으로 했는데 뭐 짝수로 하는 것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동점이 날까 봐 늘 동점이 이제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5는 나쁘지 않은 적당한 값입니다. 적당한 값이고 그래서 인제 캔서 데이터를 요렇게 인제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요거 자체는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인제 해 버리면 얘를 어떻게 평가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따라서 이 캔서 데이터도 그 트레인 데이터 셋과 테스트 이제 데이터 셋으로 나눠야 되는데 요게 트레인 뭐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번잡스러우니까 X트레인, X테스트라고 좀 쓸게요. 이제 얘네 결국은 데이터가 모형의 이제 입력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Y트레인, Y테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 이제 타겟이 되겠죠. 그냥 이거는 표기를 좀 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트레인 데이터셋 뭐 이렇게 뭐 많이 쓰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캔서 데이터랑 이제 캔서 이제 타겟을 이제 넘기면 가장 간결하게는 그냥 요렇게만 이제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셔플 기본적으로 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테스트 사이즈 25% 설정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게는 이제 요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 저랑 집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적당한 값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써도 아까랑은 다르죠. 데이터셋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설령 난수 초이 값을 뭐 고정한다고 해도 아이리스와 뭐 무슨 아이리스와 연결성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제 혹시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실까 봐 그냥 뭐 1, 2, 3, 뭐 이런 뭐 3, 2, 1, 뭐 이런 적당한 값으로 그냥 할게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서로 같다는 거 이외에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할 만한 거 이제 되게 이제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요 도수들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얘가 원본 데이터가 지금 이제 3대 2, 3.5대 2 정도이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이제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파이드를 가급적으로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요.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파이 정도까지는 이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핏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으로 이제 훈련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델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Y 프리딕트를 이제 획득해 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우 좀 귀찮아. 그죠? 그래서 이제 편의 기능을 이제 쓰겠습니다. 이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얻어볼게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훈련 점수, 시험 점수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얻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빵 자리 이제 퍼센트로 이제 볼 것인가, 이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 소수점 한 두세 자리 정도까지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지표들을 이제 볼 때 유용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또 너무 상세하게 볼 만한 그런 규모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서 모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 모형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수행이 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잘 되셨으면 역시나 엄지척하면서 우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50초 같이 인제 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인제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모형에 적재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인제 훈련 시험 데이터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인제 쪼끔 인제 새롭고 편의적인 내용은 이 모델 스코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모형에서 이렇게 프리딕트를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인제 얼마나 일치하는가 여부를 이제 코드로서는 이제 요렇게 인제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서 인제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이제 내면 되는 거죠. 정확도라고 하는 지표는 요렇게 인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깐요. 이 두 절차를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해 왔는데 좀 귀찮죠. 귀찮고, 그래서 인제 통상적인 그런 이 점수를 이제 얻는 방법은 스코어를 통해서 이제 얻으시면 이제 편리합니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편리하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KNN이 간단하다고 꼭 무시하거나 제외할 만한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심각한 데이터죠. 이건 인제 실제 이거 인제 리얼입니다, 리얼. 이거는 그 미국의 인제 뭐 위스콘신 병원인가 하여튼 뭐 대학병원에서 실제 인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심각한 데이터예요. 그죠? 그리고 인제 종양을 판정한다는 것은 이제 뭐 그냥 아무나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정말 이제 종양 전문가인 이제 의사가 하는 것이 인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의사들도 오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초진 오진율이 뭐 50%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뭐 이런 심각한 병은 아니었는데 그 이제 갔는데 뭐 이게 뭐 완전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전문의한테 가서 봤을 때랑은 전혀 딴소리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 갖고 인제 엉뚱한 진료로 이제 시간을 이제 한 달 정도 낭비했던 그런 이제 그 그렇게 좋지는 않은 기억이죠.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치명적인 거 아니었지만 하여튼 인제 한 달 동안 좀 불편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도 이제 오진인 거죠. 오진이고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어쨌든 이제 좋지는 않은 거죠. 환자한테서는 인제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경험이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심각하고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우습게 보이는 KNN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뭐 적당한 기본값을 이제 가지고서 했는데 웬걸, 그죠? 훈련과 시험 점수 차이가 좀 나긴 해요. 나긴 하는데 그래도 90% 이상의 정확도를 이제 보였다라고는 측면에서 이거는 그 의사들한테 많은 보조가 될 만한 그런 이제 모형을 정말 간단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인제 각 전문 분야 다르잖아요. 프로그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인제 AI 전문가인데 저보고 이제 앱이나 웹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 분야의 인제 전문가에는 좀 미달하겠죠. 이렇게 막 약간 꾸역꾸역하고 막 이제 배우고 막 해야 되고 '아 막 그런 거였나?'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좀 거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는 인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도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인제 소프트웨어 전문가지만, 그리고 인제 이게 코드 기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게 코드 기반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기계학습은 기계학습대로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딥러닝은 또 딥러닝 나름의 전문성이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의 기계학습 전문가라고 해서 딥러닝을 자동으로 잘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딥러닝은 따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제 이 종양은 똑같은 의사라도 이제 종양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보는 의사여야만 잘할 텐데 점점점. 근데 웬걸 우리 KNN이 뭐 이게 뭐 문제 있어?" 막 약간 이런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인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시각화를 엄두도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이제 금방 얻어서 기분이 좋죠. 막 그 프로젝트가 인제 금방 이제 끝날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제 요 훈련하고 시험 점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점수의 격차가 이제 왜 벌어졌는가,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제 통찰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수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정말 다양한 인제 원인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훈련 데이터가 인제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꽤 많이 인제 그거는 인제 그냥 무조건 발생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제 X 트레인과 인제 Y 트레인의 개수를 지금 이제 500여 개인데 한 100여 개로 이제 줄여 볼게요. 이제 강제로 이렇게 100여 개로 이렇게 이제 줄여 보겠습니다. 그럼 인제 그냥 처음 100 개만 이제 선택하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아마 인제 될 것 같고요. 그죠? 이건 인제 훈련 점수가 인제 워낙 높아 가지고 보기 인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음음 또 이제 반드시 인제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계속 수정하니까는 이제 번잡스럽네요. 여기서는 인제 쪼끔 체험이 어려운데, 이게 인제 데이터의 개수 자체가 인제 줄어들면은 인제 그로 인해서 좀 과적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인제 쪼끔 보기가 인제 힘들었고, 그건 인제 선형 모형 가서 인제 보면은 이제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한번 이제 재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니 왜 94에 갔다가 이제 붙지, 여기서 인제 이럴까?' 우리가 인제 KNN을 이제 보니까 이 KNN이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데이터예요. 이 30 차원짜리니까 심 그 막 심안으로 봐도 안 보여요. 30 차원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제 어딘가에 여기 인제 종양 데이터들하고, 그죠? 그리고 인제 양성하고 이제 악성 종양의 이제 경계선이 어딘가 인제 있겠죠. 그죠? 30 차원의 초평면의 공간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인제 KNN을 이제 보니까는 인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요런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요 nNeighbor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정하면 이 경계선에서 이제 성능이 쪼끔 안정화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이제 관찰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인제 저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인제 그런 현상을 이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관찰을 여기 이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인제 nNeighbors가 좀 이제 증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8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 혹시 이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인제 해 보니까 시험 점수가 공교롭게도 1 점이 이제 살짝 올랐어요. 그죠? 오! 그러니까는 이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인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인제 고차원의 어떤 공간에서도 아마 그러하게 동작할 것이라는 이제 어떤 추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훈련 점수가 인제 1점 살짝 내려오고 시험 점수가 인제 올라왔는데,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거니까 이게 모의고사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얘가 낮으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를 살짝 희생하더라도 이 시험 점수가 어쨌든지 오르면
그죠? 하나 주고 이제 하나 받아도 어쨌든지 얘가 오르면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5보다는 8로 했을 때 1% 포인트 정도 이제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뭐 주장할 수 있죠. 되게 미미하지만. 이게 뭐 해봤자 1%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반올림의 어떤 가치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안 될까? 94, 뭐 95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과 이제 데이터의 궁합을 봐야 됩니다. 어허, 궁합을 봐야지,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상의 드리는 요런 이제 그림에서 이게 가끔 요럽니다. 잠시만요. 이게 자꾸 이러면 요거 한번 그 파워포인트 이제 껐다 켜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요 성능의 삼축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 제가 화면 공유를 그 한 1분 정도 이제 정지를 했다가 그 파워포인트 이제 다시 좀 켜가지고 이제 상의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성능의 삼축으로 그 언제나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이제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KNN을 사용하면 거기서 이제 설정이 이제 뭐냐? 예를 들자면 이제 K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값이 이제 5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 살짝 줄이거나 살짝 늘리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봤죠. 그래서 5에서 이제 8로 하니까 살짝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지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 10 같은 걸로 뭐 9나 10 같은 걸로 더 늘리면 더 잘할까요? 해보면 알겠죠. 예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9 이렇게 이제 늘렸을 때 5, 그죠? 이익이 있네요. 시험 점수가 이제 93이고 훈련 점수가 이제 95라서 그 얘는 희생을 안 하면서 시험 점수는 2% 포인트를 이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8보다 9가 낫네요. 그죠? 이 몰랐지. 이렇게 이제 될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살살살살 끌어올리면 재밌죠. 이게 할맛 나죠.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애기들도 이렇게 하나를 가르쳤는데 막 열을 알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아, 진짜 막 뿌듯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11? 이렇게 이제 했으면, 어때요? 그죠? 94! 빰빰빰빰. 그래서 이제 95, 94를 만들면 과적합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예상이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그 성능을 내는 게 너무나 간단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면 좋죠.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이제 궁합도 한번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알고리즘은 이제 KNN으로 쓰는데 데이터와 이게 궁합이 맞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KNN의 이제 원리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KNN 이제 이웃 간의 이제 거리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 혹시 데이터 자체에서 거리가 왜곡될 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요 캔서 프레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이제 심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여요. 왜냐면 어느 하나를 찍어서 이제 보면 랜덤 샘플이니까 저랑 다르시겠죠? 이게 이제 X1이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 의미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물론 이제 요 명칭으로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이렇게 mean radius 뭐 이런 거는 그 종양이 약간 이제 원형으로 그 생겼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런 그 반지름, 그 종양의 이제 그 반지름의 이제 크기가 크면 종양이 뭐 이따시만 해요. 안 좋겠죠? 그냥 그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를 이제 알고 싶으면 이제 mean radius랑 그 이 출력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종양 자체가 크다는 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얘네들이 단위가 전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붓꽃 데이터는 어쨌든지 다 센티미터 단위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단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단위가 이제 뭐 어떤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레디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의 개념이잖아요. 크기와 이제 길이의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뭐 스무스니스, 뭐 컴팩트니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크기나 길이의 개념은 아니죠. 이 종양이 뭐 얼마나 이제 딱딱한가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냥 이렇게 짐작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 그 스무스니스나 이런 걸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단단할수록 뭔가 인제 막 응축된 듯한 뭐 이런 거니까 왠지 무서운 얘기네요. 그죠? 근데 과연 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의미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인제 키를 이제 센티미터라고 인제 하고 우리가 이제 몸무게 인제 킬로그램 이런 걸 이제 재면 얘네는 그냥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KNN한테는 좀 불리해 보이는 그런 이제 설정이에요. 왜냐면 이 거리를 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을 이제 보시면 이 얘가 큰 단위로 움직이고 요쪽은 이제 작은 단위로 이제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큰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 거리의 변화량 자체가 이제 클 겁니다. 그죠? 작은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거리의 변화량 자체가 작겠죠.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되게 단위가 큰데 뭐 1 미터를 이제 100 센티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인제 그냥 동일한 의미여도 어떤 단위를 이제 차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변화량의 이제 절대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 절대값이 크다는 것 자체가 이 거리에 대해서 이제 기여하는 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위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제 아까는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이 붓꽃 데이터는 이제 다 센티미터니까 그냥 어쨌든 다 단위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0.1 만큼 움직이면 뭐 높이나 너비나 뭐 꽃받침이나 꽃잎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제 의미가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캔서에서 인제 레디어스가 0.1 만큼 변하는 것과 스무스니스가 0.1 만큼 변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인제 이런 데이터 형식들은 이제 KNN을 적용하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불리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이제 방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전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전처리를 이제 해볼 건데요. 프리 프로세싱에서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인데 요게 이제 단위를 이제 변환시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주석이 잘 됐네. 0, 1, 4, 2로 이제 바꾸는데 요건 이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 캔서 이제 X 스케일드 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런 전처리를 적용하실 때도 반드시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순서가 그 훈련 시험 데이터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케일러 자체에 그 어떠한 공정에도 수능 문제는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전처리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그러면 이제 Xtrain 스케일드랑 Xtest 스케일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Xtrain 스케일드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열별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최소값을 이제 한번 이제 획득을 이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가독성이 별로니까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 apply 해서 민맥스를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깔끔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민맥스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제 그 x 다시를 만드는 이제 방법이 원래 이제 원본에서 최소값을 이제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범위는 이제 0 이상의 이제 값이 되겠죠. 요걸로서 이제 그 0 이상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을 이제 이런 공식으로 완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1 범위 이내로 가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이제 차이, 이렇게 이제 해주면 1 범위 이내로 가두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보장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에 그냥 임의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이다. 뭐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민맥스를 이제 거치게 되면 무조건 0일 범위로 이렇게 딱 가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야, 그렇게 해도 돼? 뭐 이게 뭐 의미를 뭐 따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쫙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에 이제 펜다스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제 확인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 보시면 스케일러에서도 그 fit을 수행하는 것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훈련 데이터만을 경험시켜 줘야 돼요. 예, 전처리라고 할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 자체는 xtrain과 xtest에 대해서 모두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훈련 데이터의 이제 모든 열들이 최소값은 0이요. 최대값은 이제 1인 이런 이제 범위로 바뀌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로 인해서 그 더 좋은 결과로 기인할지는 예상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냥 해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얘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방해 요인을 최대한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얘가 그 잘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면서 그 같은 알고리즘인데도 이제 더 좋은 성능으로 기인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역할인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정규화를 이제 해봤고, 그럼 이제 그 정규화 결과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X 이제 스케일드를 이제 적용해보고,
이제 스케일들 이제 적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의미가 바뀌면 그 neighbors의 값 자체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잘했던 값이 얘에 대해서 더 잘할 것이다 이제 기대하기 좀 뭐 공교롭게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일단 5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까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만들어 가던 그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스케일링을 해놓고 보니까 98, 97을 그냥 훅 맞아버립니다. 그죠? 확실히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더 신경을 써줬을 때 얘가 이제 그 포텐 폭발인 거죠. 그죠? 이제 이 결과는 무작위성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캔서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뭐 1, 2, 3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골랐어요. 1, 2, 3으로 서로 다 통일을 해줬다면 이 집합 자체가 쉐킷은 하지만 동일해야 되고, 스트래티파이도 물론 이제 그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무작위성을 가지지 않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작위성이 전혀 없고요. KNN도 그 동점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 무작위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neighbors 이제 5로 했으면 이게 이제 0이냐 1이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고르는 이제 상황인데, 이게 그 요런 상황들이 제일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만장일치면 이제 뭐 요런 식일 거고, 예, 요 양극단에 이제 만장일치가 있는 거고, 요 이제 중앙 부분이 이제 접전이죠, 접전. 지난번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죠? 뭐 정치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뭐 접전이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 어쨌든 이제 요런 건데, 근데 이 5로 했기 때문에 동점은 불가능해요. 예, 그 동점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작위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얻으시는 이제 점수 자체가 98, 97이라고 하는 그런 점수가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보면 KNN 알고리즘을 이제 통찰을 해보니 이웃 간의 거리를 구하는데 방해 요인이 있구만. 그러면 이제 그 방해 요인을 내가 이제 제거를 해주자. 그러면 이제 뭐가 좋으냐? 이제 이 성능의 삼축에서 그 데이터에 이제 신경을 써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그 다른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한 거죠. 변환이 이제 t인데, 이런 이제 모종의 이제 변환. 그게 이제 뭐 심각한 변환일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단위만 정교화 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이제 좋은가는 결국은 이제 누구와 이 데이터가 놀 것이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NN이랑 놀려면, 나랑 놀려면 단위 정도는 통일해 줘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통찰을 한 결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결과로서의 기인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영향이 확실히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까운 점수 아니냐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전교 1등을 이제 하던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학원 이제 같이 다녔는데, 이제 맨날 이제 전교 1등 하던 이제 아주 공부 잘하는 이제 친구였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봤어요. 뭐 다 같이 시험 보고 이제 나와서 이제 수능 시험 끝나면 막 놀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생각나는데, 20년 전이지만, 20년도 더 됐네요. 20년이 뭐야? 하여튼,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다 나왔는데 그 전교 1등 친구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이거 뭐해? 수능 끝났는데 나와서 놀아야지 한데, 그 걔네 이제 어머니가 전화를 이제 받으신 거야. 누구가 지금 이제 몸져 누웠대. 왜요?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속상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맨날 전교 1등 하는데 그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수준의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냥 고작 서울 공대 갈 정도의 점수밖에 안 나온 거야. 그죠? 그죠? 남들이 뭐 서울공대 대박! 그죠? 이런 건데, 자기는 이제 의대를 가야 되는데, 공대 점수밖에 이제 안 나와서 이게 몸져 누운 거지. 그래가지고는 얘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높은 점수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부족한 점수인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이런 점수, 이렇게 높아도 이거를 언더핏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죠? 요거를 이제 납득해 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언더핏이면 아까 그래프에서 이게 뭐 성능이 되게 안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그렇긴 이제 하거든요. 근데 어느 교재를 보셔도 이 과소적합이 어느 정도가 과소적합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 매우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에서 이제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서울 공대에 합격할 정도밖에 점수를 못 맞은 그 친구는 내가 96점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과소적합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냥 궁극에 100점이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99점이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96점이 나오면 자기 입장에서는 과소적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뭐 정확하게 딱 정의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간단하죠. 100점이 아니면 다 과소적합입니다. 가혹하죠. 그죠? 과소적합은 이제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과소적합을 이제 탈피하는 게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100점을 맞았지만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과대적합이 이제 심하게 발생을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막 이렇게 점수가 위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과대적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경우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응용해서 이제 요구 조건마다 다른데, 지금은 이제 과소적합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99, 98이 될지도 몰라요. 혹은 99가 될지도 몰라요. 혹은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요 이제 엔네이버스 이제 방향성이 이제 중요한데, 요 엔네이버스를 이제 늘리면 이 두 개 이제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뭐 7 이렇게 이제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98, 98이 됐잖아요. 그죠?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비포 애프터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그래도 어쨌든 98이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것도 과소적합이에요. 따지자면. 왜? 두 문제 틀렸잖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그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제 1을 하면 훈련 점수 이제 100점이 나요. 100점이 나서 이렇게 되면 과소적합은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훈련 점수만 이제 신경 써서 100점을 맞게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이제 N네이버스 1로 하면 무조건 이제 100점을 보장하는데 시험 점수가 못 따라가니까 이거는 과대, 오버핏으로 이제 평가할 만한 이제 그런 그 경향성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은 이제 과도하고 이제 3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99, 97이잖아요. 조금 이제 그 거의 이제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 시험 점수가 이제 동일하더라도 과적합이 없으면서 시험 점수가 높은 게 나아요. 따라서 이제 3보다는 5가 낫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5보다는 이제 7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가봐야 되는데, 이 경향성을 보시면 그 이 점수가 어, 이제 이웃의 개수가 작으면 훈련 점수가 이제 높아지고, 이웃의 개수가 이제 증가하면 훈련 점수가 이제 약간 감소하는, 살짝 감소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보이는데 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얘를 이제 살짝 희생하면서 얘를 이제 살살살살 달려서 이제 올리면 아주 이제 훌륭한 점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례는 이제 대단히 이제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이제 시나리오죠. 이 성능의 삼축의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좋은 점수가 나면 프로젝트 이제 성공인 거죠.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자신감 이제 뿜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싶고 한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로 한번 이제 전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KNN 알고리즘으로 이제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전 데이터, 캔서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해봤는데 캔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꽤 높은 수준의 그 성능을 이제 보였어요. 98까지 이제 끌어올렸고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른 형태의 출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분류와 이제 회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있지? 기계학습의 출력 유형은 크게 범주형 분류 출력과 연속형 회귀 출력이 있습니다. 범주형 분류 출력은 정해진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연속형 회귀 출력은 1.234와 같이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계학습 모델들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의 출력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값에 따라 출력 유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요 이제 분류 유형을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붓꽃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분류인데,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거, 뭐 이 내일의 뭐 코스피, 뭐 아니면 뭐 금리 이런 것들, 이제 부동소수점이 이제 포함될 수 있는 연속적인 이제 값이잖아요. 그죠? 이런 출력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요런 형태의 출력을
forecasting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뭐 예측. 그죠? 그러니까 요 이름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forecast가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뭔가를 이제 뭐 던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저 지점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분류 자체도 우리가 이제 예측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속적인 값에 대해서만 이제 예측이라는 단어를 예약하기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기계학습 쪽에서는 요거를 이제 리그레션의 번역으로서 이제 회귀 출력이라고 이제 종종 부릅니다. 그거는 이제 19세기의 선형 회귀로부터 그 만들어진 이제 용어인데, 우리 이제 다음 주제로 이거를 이제 다루고 싶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